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무대 위에서 어린 윤지는 손에 꼭 쥔 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언니 줄 거예요. 관중석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언니 윤희는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언니의 무대라는 것을 윤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성적표를 받아도 생일 케이크의 초조차 윤희가 먼저 불었습니다. 윤희는 참 똑똑해. 윤지는 그래도 착하잖아. 그 말은 늘 칭찬처럼 들렸지만 윤지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곧 그래서 내가 지는 건 괜찮다는 위로와 다름없었습니다. 첫사랑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윤지가 몰래 좋아하던 문학부 선배는 어느 날 윤희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언니 참 고상하다. 집에서도 그렇게 예쁘지? 그 말을 들은 날 윤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비슷한 얼굴인데도 왜 자신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고 윤지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입시에서도 유학의 기회에서도 세상의 시선은 윤희를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윤희에게만 새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윤지는 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은 언니의 머릿결 반짝이는 웃음, 그리고 자신에게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지의 마음은 천천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니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잔인한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윤지는 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닦을 때 윤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빼앗아가. 그날 밤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는 대신 언니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자리를, 이름을, 그리고 사랑을 자신이 직접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지는 매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니처럼 머리를 묶고 언니가 입는 브랜드를 찾아 입었습니다. 윤희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표정, 습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닮아갔습니다. 윤희의 SNS를 몰래 훔쳐보며 그녀가 다녀간 카페와 미용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복수를 준비하는 예술가처럼 윤지는 섬세하고 집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 너 언니 닮았다. 그 말이 처음에는 가시처럼 아팠지만 이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그림자 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는 그 그림자를 입고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지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보루,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윤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였습니다. 윤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씨. 그 이름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언니의 삶을 한 줄씩 베껴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야. 그 말이 윤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윤지는 언니 윤희의 집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타고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맞은편 언니 윤희가 남편 도연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끝이 도연의 손등 위를 스치자 도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따뜻했지만 윤지의 심장은 서서히 검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저런 표정을 짓네. 난 한 번도 저런 얼굴로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올라왔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윤희의 동생으로 남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처럼 보이기 위해, 언니처럼 말하기 위해, 언니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이면 언니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윤희가 방문한 미용실, 헤어 컬러, 메이크업 톤, 립 컬러의 브랜드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윤지는 자신을 폭제본으로 만드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언니의 웃는 모습을 수십 번 반복해 거울 속에서 연습했습니다.
눈웃음의 각도, 고개를 젖히는 타이밍, 심지어 눈동자의 흔들림까지 기억했습니다. 윤지야, 요즘 많이 예뻐졌다. 회사 동료의 말에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조차 언니가 웃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목소리의 높낮이, 말끝의 억양까지 윤희와 똑같았습니다. 언니가 입던 옷 브랜드를 찾아 헤맸습니다. 비슷한 원피스, 비슷한 코트, 비슷한 향수. 그 향기가 몸에 스며들 때마다 윤지는 희미한 환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윤희가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는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마주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퇴근길에 자주 들른다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 2잔의 커피. 윤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언니와 똑같은 디자인의 핸드폰 케이스를 올려두었습니다. 조금 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처제?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희의 미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지는 자연스럽게 도연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고 고민을 상담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는 척하면서 그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원래 내 자리였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것뿐이지.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방은 점점 윤희의 방과 닮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침대보의 패턴, 책상 위 향수까지 똑같았습니다. 윤지는 자신이 누군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름이 속삭였습니다. 윤희야.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을 불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윤지라는 이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윤희가 늦게 들어온다더라. 그녀는 낮에 이미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오늘 좀 힘들어요. 술 한 잔만 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슬픔이 섞인 듯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 잠깐만 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복수의 날로 정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입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머리를 묶고 같은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지는 더 이상 언니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언니의 모든 걸 내가 가져갈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린 열등감과 질투,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그 눈빛은 복수의 불씨가 되어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창문을 반쯤 열고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도영과 윤지는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하나 그리고 2잔의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했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요즘 언니랑 싸우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정말요? 언니는 늘 괜찮은 척하지만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히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유혹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잔을 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제, 요즘 무슨 일 있어? 있죠. 형부가 제 고민 좀 들어줄래요? 윤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언니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 가끔 언니가 부러워요. 왜? 모든 걸 다 가지니까요. 사랑도 인정도 그리고 형부도요. 그녀는 일부러 그 말을 끝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술이 몇 잔 더 오갔습니다. 윤지는 조금씩 취한 척했습니다. 형부, 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완벽했을까요? 글쎄,
늘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저는요? 전 늘 부족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였고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저 같은 사람 싫어요? 처제, 그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언니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형부.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 알코올 냄새,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문을 열려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그녀는 그 짧은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형부.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윤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표정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빗소리만이 현관문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은 내가 이긴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비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윤지는 이제 언니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언니의 집, 언니의 남편, 언니가 살던 그 세상. 그녀는 도연과 집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도 내 기분을 느껴봐. 도연은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에게 빼앗긴 모든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마침내 언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점 공허해졌고 웃음 대신 짧은 한숨이 늘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숟가락이 떨어지면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윤지가 웃으면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루는 도연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언니랑 똑같이 웃어?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윤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자매니까 닮았죠.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 말투도, 눈빛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연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윤지를 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결에 불러서는 이제 그만해, 제발 나 좀 놔줘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윤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놔줘? 언니가 뭘 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윤지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윤희는 긴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으로 희미하게 멍자국이 비쳐 있었습니다. 윤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제야 언니가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 말의 의미가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윤희는 도연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생 윤지가 절대 모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은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에 윤지는 깜짝 놀라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밥은 왜 아직 안 됐어? 지금 막 하려고 했어요. 막? 너는 왜 항상 늦어? 왜 항상 부족해? 그의 손이 들려왔고 윤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뺨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도현 오빠, 나 윤지야.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말대꾸를 해도 손찌검이 날아왔고 밖에 나가겠다는 말 한마디에도 그는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윤지는 점점 언니 윤희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지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윤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윤지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나를 사랑해.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그러자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냉소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말을 수백 번 되뇌었지. 그런데 나아지는 건 내 멍이 아니라 그의 주먹이더라. 윤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날 새벽, 윤지는 마당으로 나가 비를 맞았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언니의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 맺힌 여자의 절규였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에게 짓밟혔던 한 여자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윤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언니, 이게 네가 원했던 복수였어? 나한테 이런 걸 원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도연의 그림자만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가 자신처럼 꾸미고 말투를 흉내내고 남편을 탐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 이미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윤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언니가 이긴 거네 결국.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언니 윤희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윤지는 떨리는 손끝으로 거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언니. 사랑도 복수도 결국 같은 얼굴로 하고 있던 거네. 비가 멈춘 새벽, 윤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윤지는 손끝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굳어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너무 익숙해져서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언니 윤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젖은 머리칼을 늘어뜨린 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미친 듯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알겠어.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윤지는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도연 몰래 문을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예전의 윤희가 있었습니다. 긴 팔로 멍을 가린 그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넌 점점 그 여자처럼 되어가고 있어. 그 말에 윤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빠요? 그 여자는 날 망가뜨렸어. 넌 나를 다시 그때로 돌려놨어. 그의 목소리엔 이상한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사진을 찢었습니다. 조각난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때 윤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니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지배할 수 있는 존재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잠든 사이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언니 윤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윤지야, 사람은 사랑을 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닮아간단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내 몸을 무너뜨렸어.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
편지를 다 읽은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침대 위에 놓인 반지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근처 절벽 아래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손목엔 윤희의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팔찌는 분명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치아 기록은 윤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윤희야, 윤지야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져 갔고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집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문틈 사이에서 비 오는 날마다 윤희와 윤지가 번갈아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도연의 눈빛은 점점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몇 달 뒤 낡은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 없는 폐가의 그림자 속에서 머리를 묶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돌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윤희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윤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또 다른 이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일지도 몰라. 결국 그 둘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그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거울이 흔들리며 금이 갔습니다. 거울 속엔 두 여인의 얼굴이 겹쳐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동자와 윤지의 입술,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도연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사랑은 결국 가장 잔인한 복수였어요.